안녕하세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악보를 읽어 나가실 때 왼손 파트, 그러니까 낮은 음자리표를 읽을 때 좀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양손으로 특히 읽어 나갈 때 오른손은 그래도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왼손은 상대적으로 연습량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이 음자리표 자체가 눈에 확확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악보 읽으실 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해요. 특히 초보 단계에서도 이제 곡을 연주하게 되면 거의 오른손으로 멜로디 파트를 연주하고 왼손으로는 반주, 그러니까 화음을 분산시킨 형태, 그런 것들을 많이 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인 학습자 분들, 특히 논리적으로 분석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굉장한 장점들을 어린이 단계에서 그렇게 굉장히 매일매일 학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집중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짧게 연습을 해도 되게 논리와 이해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로 집중 공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하시는 거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수, 그리고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고정적인 손 모양들이 있어요. 필요한 손 모양과 손의 움직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걸 먼저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체화가 되고 다른 부분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그 다른 부분들은 이 기본 원리에 플러스 시켜서 배우시면 더 빠르게 왼손을 연습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왼손, 그러니까 이 낮은 음자리표 왼손 파트가 아직 이렇게 개 이름이 딱딱딱 안 보이신다고 해도 제가 개 이름 읽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면서 손 모양 치는 연출하는 방법까지 다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갖고 같이 영상을 계속 쫓아주시면, 그리고 반드시 반복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학원을 가서 1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귀한 시간 짬 내가지고 연습하시는 건데, 가장 효율을 올리려면 제일 필요한 거를 가장 최적의 연습 방법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그러니까 빠르게 목표한 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자,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네 번째 줄이 이 음자리표의 이름인 F 클래프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몇 개의 랜드마크,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음표들을 기억할 때 개 이름을 빨리빨리 읽어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낮은 음자리표 시작하는 이 네 번째 줄을 F라고 기억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C, 그러니까 도에 해당되는 개 이름들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C, 그 다음에 5선에서 이렇게 위로 덧줄을 하나 더 긋고 가는 게 이게 바로 가운데 도에 해당되는 이 도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이 도는 높은 음자리표로 표기를 했을 때도 이 가운데 도와 이 낮은 음자리표 이 높은 도가 결국 같은 도가 된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게 이 가운데 도와 그 다음에 낮은 음자리표 이 도가 같다는 것은 결국 거의 반주 패턴은 이 도로부터 한 옥타브 내려간 이 음역권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 이름을 읽을 때도요, 반주 패턴이 거의 많이 밀집된 음역대를 집중해서 읽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이름을 다 그때그때 잘 읽으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를 제일 익숙하게 하는 게 더 나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 옥타브 밑으로 해서 이 도예요. 자, 도로 가면은 이 패턴을 번호를 지정을 할 때요, 3화음을 지정할 때는 보통 이게 3도, 그러니까 3칸씩 벌어지니까 이럴 때 가장 이상적인 손 포지션, 손가락 번호는 5, 3, 1이 되겠죠. 그래서 손가락 번호도 기초 단계에서 배우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번호를 너무 독학하실 때 맘대로 배우셔가지고 레슨을 막상 하게 되면은 이걸 고치기가 되게 어려운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거 뭐냐면 기본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첫 단추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끼우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개 이름을 읽던 기본기적인 걸 배우던 음악을 해석하던 다 연장선상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손가락 번호부터도 잘 익혀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한 옥타브 내려간 이 도에서 5번을 놓고, 그때 이제 가장 주의하실 게 뭐냐, 우리가 손이 자연적으로 이 손 포지션을 옆으로 이렇게 놨을 때, 제가 이제 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손이 어쩔 때 제일 편하죠? 4번, 5번 쪽으로 그냥 힘이 빠진 채로 툭 이렇게 빠져 있을 때가 제일 편하죠. 그런데 피아노를 칠 때 이렇게 자세를 하게 되면
합창단에서도 소프라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가장 밑에 바탕을 깔아주는 남자 저음 파트거든요. 그러면 피아노는 일종의 합창단 혹은 오케스트라라고 봤을 때 가장 밑에 깔리는 음이 그 멜로디를 주로 담당하는 이 오른손의 멜로디만큼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손을 그렇게 힘을 뺀 내추럴한 이 자세를 건반에 너무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4번, 5번 쪽으로 손이 계속 이렇게 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걸 쓸 때마다 이렇게 쓰러지고. 그래서 이 포지션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건 뭐냐면 로봇처럼 손을 쫙 주먹을 뻗고 딱 내밀으세요. 그 다음에 내밀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4번, 5번 쪽 뼈를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살짝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먹을 딱 펴세요. 그러면 이 5, 4, 3, 2 손등에 있는 이 뼈가 이렇게 일렬로 맞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편한 대로 가면 자꾸 4번, 5번 쪽이 밑으로 꺼지죠. 그래서 손이 반경이 자꾸 바깥으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주먹 쥔 상태에서 얘를 살짝만 이렇게 틀어줘도, 그리고 딱 해주면 5, 4, 3, 2가 이렇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도를 칠 때 어떻게 치냐, 이게 또 중요해요. 그냥 땡 이렇게 치면 팔이 같이 굳으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 로테이션을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로테이션은 영어로 회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전 동작. 지금은 문고리가 거의 대부분 뭐 레버형이라던가 그렇게 됐지만, 옛날에 진짜 옛날 문고리형은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있잖아요. 납처럼 생긴 거. 그걸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돌릴 때 요렇게 회전을 하죠. 그래서 약간 손 모양을 폼을 이렇게 잡아두신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 우리 이렇게 준비 운동 하듯이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이것도 준비 운동으로 되게 좋은데, 주먹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요렇게 이렇게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손목을 유연하게, 마치 무슨 녹슨 기계에다가 기름칠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그러니까 피아노를 유연하게 부드럽게 치는데 관건은 바로 손목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예비 동작 끝났으니까, 자, 그러면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센터를 맞춰준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먹 쥐고 살짝 틀어줬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손등이 좋은 위치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간다고 했죠? 그럼 손을 살짝 이렇게 들으세요. 5번 쪽 부분 있죠? 이 뼈를 살짝 위로 들어줘요. 살짝. 요렇게요. 그래서 들어준 다음에 이 돌을 탁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주면서 약간 위에, 그러니까 일종의 지렛대를 이용해서 약간 치는 느낌이죠? 쳐준 다음 중앙부는 그냥 자동으로 중앙에 와 있으니까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1번을 칠 때 그대로 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도 아까 회전 동작을 가해준 것처럼 우리가 엄지를 칠 때 이렇게 사이드로 빠지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기울여 준 거예요. 가운데에서 얘를 살짝 기울여 준 거죠. 요렇게. 자, 그럼 기울여 줄 때 손 옆 모양이 어떠냐? 요렇죠. 이 사이에 엄지가 밑으로 쑥 들어가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U자가 뉘인 형태로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손 중심 맞추는 방법은 주먹 쥐고 살짝 틀어준 다음에 이렇게 해줘서 5번을 살짝 들어주고 얘를 탁 치고 중간 오고 얘를 약간 기울이기. 그리고 다시 5번 칠 때는 또 치고 중간 기울이기. 이런 식으로 갖추시면 돼요. 살짝 회전을 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손 모양을 이쁘게 한다고 이렇게 딱 세우신 다음에 손목을 전혀 안 움직이고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손목을 이렇게 회전을 약간씩 가하면서 이렇게 치게 되면 이런 반주 패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고르게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르게요. 자, 그럼 제가 테크니컬한 파트를 지금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제가 1도라고 적었는데 1도라는 건 결국 C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도를 미듬으로 해가지고 3칸씩 벌린 장조항. 맞죠? 그래서 이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다장조일 때. 자, 그 다음 여기 도라는 건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이 미에서 한음 올라갔어요. 파가 됐네요. 그 다음에 파에서 또 줄로 가서 도파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파라를 구성음으로 한다는 건 시작음이 도로 시작해서 도미소리라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결국엔 자리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파라도라는 화음을 자리를 바꿔줘서 이렇게 2번 자리를 바꿔준 형태로
그대로 이 C 코드 뒤에다 위치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폴짝폴짝 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코드에 최대한 덜 움직이면서 음을 움직여주기 때문에 진행이 부들부들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패턴은 도파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파하고 라 사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벌어지죠? 이럴 땐 손가락 번호로 5, 2, 1로 고정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2번, 5번을 이렇게 조금 더 스트레칭 한다 생각하시고 약간 뻗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손을 좀 더 유연하게 하실 때는요. 이 손바닥이 마치 조갯살이라 생각하시고 얘를 촥 이렇게 촥 뻗어나가듯이 손바닥을 유연하게 써주시는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고정된 포지션을 쓰지 마시고요. 손바닥을 최대한 이 근육을 유연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꼬물꼬물 이렇게 연습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로테이션을 걸고 살짝 들어준 다음에 쳐주죠. 그 다음에 얘는 센터가 2번으로 오는 거예요. 중간에 오는 음이 센터입니다. 그래서 라도 살짝 기울여주는 거죠. 다시 또 지렛대를 이용해서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도를 칠 때만 동작이 약간 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중심 맞추고 살짝 기울이는 정도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파라, 버금 딸리마음 했고 이제 이 코드는 딸리마음인데요. 원래 오리지널 포지션은 이거예요. 그런데 자리 바꿈을 이렇게 한 번을 해줘서 시레솔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옥타브를 낮춘 거죠. 그래서 그 직전 코드는 도파라에서 다시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시레솔로 연결해 준 거예요. 시레솔. 얘도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걸어주시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솔시레라는 코드가 원래 원형이었죠? 근데 거기다가 한 음을 더 세 칸을 얹어주면 솔시레파 이렇게 5, 7 코드 딸림 7화음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냥 자리를 바꿔서 솔시레파가 아닌 그 직전 코드랑 최대한 가깝게 해주기 위해 시레, 파, 솔로 위치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 그냥 개 이름으로만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합쳐지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코드가 된다는 거를 눈으로 익혀두시고 손으로 익히면서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7 같은 경우에는 시, 레, 파, 솔. 여기가 좀 좁혀지죠? 그러니까 앞에 이 코드 같은 경우도 시레 솔일 때는 5, 3, 1로 그냥 고정을 했다가 여기는 네 손가락으로 퍼뜨려지니까 5, 3, 2, 1 4를 쓰진 않고요. 여기가 3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번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지렛대 쓰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살짝만 기울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그냥 가보겠습니다. 1, ready, go. 얘는 음 하나 추가됐죠. 그래서 딱히 어떤 박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패턴으로 거의 4분의 3박자인데 마지막에는 음 하나를 더 추가했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하나 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각 패턴이 끝날 때마다 엄지를 너무 세게 치지 않고 살짝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치 엄지손가락에 가벼운 풍선을 단 것처럼 살짝 위로 띄어 올려주는 거죠. 살짝 띄어 올려주고 또 살짝 올려주고 또 살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주 패턴이 되게 딱딱하고 좀 소리가 별로라고 생각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엄지손가락이 되게 세게 나가기 때문이에요. 소리가. 그런데 되게 거칠죠. 딱딱하죠. 그리고 소리가. 자, 그 다음은 이제 진짜 유명한 알베르티 베이스라는 건데요. 알베르티 아저씨가 개발했다 그래서 알베르티 베이스라고 해요. 베이스라는 말 즉슨 그 왼손의 반주 파트에서 이 베이스를 받쳐주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도미솔이라는 이 화음을 순서를 약간 도솔로 바로 직행을 해줘요. 5번째 음으로. 그러니까 중간 음을 그 다음에 끼워주는 거죠. 그다음 다시 또 5번째 음으로 돌아가서 음 4개로 구성이 되는 걸 알베르티 베이스라고 합니다. 알베르티. 딱 이름만 봐도 이탈리아 사람인 것 같죠? 옛날에 이제 그래서 이탈리아가 서양 음악을 완전히 장악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음악 용어라던가 이런 걸 거의 그때 정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용어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1도 화음이면 도솔 미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스냅을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로테이션 동작을 좀 회전을 준 다음에 기울여서 다시 중심 맞춰주고, 그래서 이 3번 쪽에서 중심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을 벌려야겠죠. 손바닥 조개살처럼 벌리신 다음에 쳐주고, 이때 중요한 건 이 손의 균형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4, 5번 쪽으로 픽 쓰러지면 아 내가 지금 손 반경이 좀 잘못됐구나, 다시 이렇게 로보캅 만들고 살짝 틀어줘서 손 균형 맞춰준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돌아파라, 이것도 사도항 똑같죠? 이 구성을 그냥 음을 하나 더 추가한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시솔레솔. 그래서 도솔 미솔은 5, 1, 3, 1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도라파라는 5, 1, 2, 1 이렇게 가시면 돼요. 시솔레솔은 5, 1, 3, 1 5, 1, 3, 1. 그 다음에 여기는 시솔레솔에서 솔시레파 7번째 음을 여기다가 띄워줬어요. 그래서 레는 사실상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 오도화음에서는 이렇게 솔시레파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음을 빼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빼고 패턴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도 이 화음의 손 모양을 잡을 때 요렇게 2번, 1번으로 중심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 패턴을 연습하시면 나중에 이런 유명한 곡들이 있죠? 이것도 있고 이런 소나티네 계열에 해당되는 이런 반주 패턴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잠시 요거 말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나는 그래도 좀 더 멋진 반주 형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특별판으로 제가 추가를 더 할게요. 이게 뭐냐면 아르페지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음의 형태를 분산을 더 시킨 거예요. 아까는 근데 좁은 폭으로 도미솔권 안에서 이 5칸 안에서 한정되었다면 얘는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옥타브까지 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칸이 아까 도라고 했었죠. 그럼 이 도에서 도미솔은 똑같은데요. 여기로부터 한 옥타브라도 올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반주 패턴도 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캐논 같은 곡에도 이 반주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하실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걸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음역대에 해당되는 이 두 음에서 중심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엄지는 역시나 약간 소리를 줄여주면서 힘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도, 미, 솔도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옥타브 위로만 갔을 뿐 중간에 미, 솔 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화음은 이제 파라도로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벌써 도, 시, 라, 솔, 파 밑으로 좀 내려가 줬어요. 거의 반주 패턴이 이 밑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도 파를 할 때도 번호는 마찬가지예요. 계속 5, 3, 2, 1로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를 또 지렛대를 활용해서 기울이고, 그 다음에 3번, 2번 이 중심에 있는 이 두 음을 중간 지점에다 두시면 돼요. 그래서 5, 3, 2, 1에서 힘을 약간 빼주고, 그 다음에 오도화음은 솔시레죠. 솔시레에서 또 한 음을 옥타브 위로 추가했으니까 또 5, 3, 2, 1 해가지고 솔시레, 그 다음에 솔로 오면서 약간 기울이면서 힘을 또 빼주겠죠. 그 다음에 5, 7 같은 경우에는 솔시레 이 상태에서 여기에 7음을 더해주기 때문에 8을 얹어줬어요. 그래서 5, 3, 2, 1의 손가락 번호는 똑같은데 5, 3, 2, 1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손이 5번으로 갔다 휙 쓰러지지 않았죠? 계속 중심을 유지해주면서 5번 치고 3번 치면서 손가락을 빨리 떼줬어요. 이렇게. 왜냐면 그 뒤에 이어져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손 떼주고 파라도 파 또 떼주고 또 빨리빨리 떼주면서 그 위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솔, 시, 레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판. 이게 진짜 멋있는 반주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요. 뭐냐면 아까 도미솔도였잖아요. 그런데 이 미, 도미솔 해당하는 중간 얘를 빼요. 그 다음에 도솔로 바로 뜁니다. 그러니까 뭔가 반주가 어려워진다는 건 건너뛰는 게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솔도로 갔죠? 얘도 바로 도로 곧장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솔도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반주 패턴을 익혀주시면 도솔도를 볼 때 이걸 일일이 읽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지금 C 코드인데 미 빠지고 지금 또 퍼트린 거구만 이렇게 이해가 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반주에서 보시면 도솔도로 옥타브를 간다면 어떻게 되죠? 위에가 하면서 더 올라가죠. 자 이때 손가락 번호를 3, 2로도 해도 되고요. 2, 1로도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도 역시 끝으로 가면서 음을 굉장히 부드럽고 작게 마치 손끝에다 풍선 달아준 것처럼 위로 떠올리듯이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 2, 1, 2, 1 그 다음에 5, 2, 1, 3, 2 이런 식으로 떠올리면 이런 식으로 치시게 되는 거죠. 자, F 코드도 한번 가볼까요? 원래 파라도인데 얘 날리고 한 다음에 옥타브 위로 올린 다음에 파도파를 만들어준 뒤 그 다음에 옥타브 위에 넘어갈 때 다음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죠? 얘도 역시 2번, 1번 혹은 3번, 2번 가셔서 자, 파를 이거 첫음을 짚으실 때는 그래도 이 손가락하고의 건반에 최대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일자로. 그러면 이 손이 이렇게 포지션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손등이 딱 이렇게 받쳐주게 돼요. 그래서 얘도 지르대를 약간 주어서 5, 2, 1, 3, 2 그 다음 띄워주고 아니면 5, 2, 1, 2, 1 그러면서 손끝을 계속 위로 띄워 올려주죠. 그 다음 G 코드 하나 더 해볼게요. 5, 2, 1, 2, 1 아니면 5, 2, 1, 3, 2 얘도 5도함이니까 원래 솔시레인데 얘도 3은 빼버리고 옥타브 위 얹은 다음에 다음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엘리제를 위하여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중간에 있는 건너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벌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패턴 잘 해놓으시면요 나중에 베토벤 칠 때 이런 거 치실 때도 왼손 반주 봐보세요. 이게 그대로 들어갔죠? 아까 물론 여기 안에 플랫은 약간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펼치는 형태의 화음이 그렇게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왼손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과 더불어서 게이름 그리고 손 모양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 닦으실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패턴을 매일매일 연습하셔서 왼손 악보 읽는데 익숙해지시고 왼손의 모든 테크닉들을 잘 정복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